자, 장애인 복지는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직업 재활인데요. 자, 167쪽에 위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국제노동기구 ILO에 따르면 직업 재활이란 직무 지도, 훈련, 취업 알선 등과 같은 직업적 서비스를 포함하는 연속적인 활동, 그 다음에 장애인이 적절하게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 도와주는 활동을 직업 재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연령이나 성별 이런 거 전혀 관련이 없이 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제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169쪽에 나오는데, 자, 직업 평가를 하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이 일을 정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요. 자, 신체적, 정신적 평가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지속성, 인내력 같은 거죠. 저 사람이 과연 조금 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꾸준히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인내력 판단 같은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직업이 1인 직업이라기보다는 두 사람 이상이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팀워크. 이게 또 의사소통이에요, 결국에는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말로 일을 하는 건지, 손가락으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로 일을 하는, 이거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 170쪽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직업평가를 이제 받아보고, 그리고 사업장에서도 이런 평가를 수시로 하죠. 아, 그래서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저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 같은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171쪽입니다. 171쪽에 자, 위에서 이제 7번째 줄이요. 직업훈련의 의의는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자, 첫째, 장애인을 경제적으로 자립시킨다. 사회 부담을 경감시킨다. 자, 둘째, 직업 능력을 개발한다. 자, 셋째, 직업 능력 자체가 치료 과정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돈도 벌고 좀 이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또는 보람을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직업 훈련이 특히 성인 장애인 같은 경우는 무척 중요해요. 아직 이게 돈을 안 벌면은 이 경제 생활이 불가능한 지금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직업 훈련, 그 다음에 진짜 직장 생활 하는 게, 그 다음에 어떤 1인 혼자서 내가 일을 하는 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치료 과정이 될 수 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장애인 고용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냥 과태료를 내고 그냥 끝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이 장애인의 관점에서 이걸 좀 이제 대입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재택근무라든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전 이게 엄청나게 큰 혜택이라고 봐요. 이게 만약에 이게 아니었다면, 이런 수단이라든가 재택근무 가능이 불가능한 예전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정말 애매했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래도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자, 각종 전자기기 장비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제 다행스러운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IT 계열, 정보통신 계열에서 만약에 일을 한다 그러면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직업 재활이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조금 더 넓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자, 173쪽에 사회재활의 개념인데, 자, 맨 위에 줄입니다. 국제보건기구 WHO에서는 사회재활을 자, 전체 재활 과정에 방해가 되는 모든 곤란한 것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장애인이 사회통합, 재결합하도록 하는 것을 자, 사회재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법무부와 같은 그런 곳에서 계시는 분들은 이걸 이제 복귀라 그러죠. 사회복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 법무부 계열에서 사용하는 단어고, 사회복지에서 이제 사회재활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174쪽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재활은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수용적이어야 된다. 자, 물리적 환경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아까 제가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수용성이요. 이게 받아들여야 나가는 거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응이 정확하게 나오질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회재활은 비장애인들의 어떤 수용성이 훨씬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뭐 나름대로 아 그렇구나, 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구나, 또는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지,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이 있는데 장애인이 다수고 비장애인이 소수라고 했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비장애인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하잖아요. 적응. 자, 내가 어떻게 적응을 하면 이 집단 안에서 이제 사회화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걸 고민을 하죠. 그래서 제가 짧은 경험이지만 이 사회화, 이 사회재화를 이제 저는 이제 사회화라고 봐요. 또 다른 사회화. 그러니까 장애인도 비장애인에게, 비장애인도 장애인에게 적응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직접적인 경험이라든가 아니면은 항상 같이 있는 생활이라든가 때에 따라서는 이제 어렸을 때의 이 수용성을 기르는 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아마 몇 주 전 영상에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들 가운데서도 이제 사회성이 아주 높거나 이제 성숙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어떻게 이제 대해야 될지가 나와요. 벌써 이걸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런 행동을 보면은 아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적응의 동물이고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난다, 삶에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장애인 복지론 교과서에 있는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최신 장애인 복지론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